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경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요즘 긱시크 이런 느낌으로 안경을 패션용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평소 메이크업과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유분 때문에 계속 내려오거나 피부가 벗겨지잖아요. 이런 피부 메이크업에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속눈썹도 너무 길게 연출할 경우에는 안경 알이랑 닿아서 눈이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패션용 말고 도수 있는 안경의 경우에는 눈이 정말 작아져요. 편안한 피부 메이크업과 눈이 불편하지 않으면서 커 보이는 안경에 잘 어울리는 아이 메이크업을 오늘 집중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 저는 지금 스킨케어까지 다 한 상태고 선크림을 바를게요. 다른 부위는 평소 메이크업처럼 하면 되는데 안경이 닿는 부위 있잖아요. 여기 콧대랑 앞볼 쪽 이 부분은 절대 베이스가 묻어나오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선크림을 다 흡수한 다음에 안경 받침대 닿는 부분 티슈로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밀면서 닦아내는 게 아니라 꾹꾹 유분을 흡수시켜주세요. 이렇게 닦아주시고 여기 볼 부분도 혹시라도 안경이 커서 닿는다면 여기도 조금 걷어주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쿠션을 바를 건데 세미매트 제형을 바를 거예요. 아무래도 안경을 쓸 때 피부가 너무 촉촉하고 끈끈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얼굴이 너무 번쩍번쩍 광이 나는데 안경까지 쓰면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서 보송한 마무리감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에 바를 때가 중요한데요. 일단 콧볼 쪽은 똑같이 모공을 채우면서 바를게요. 안경 받침대가 닿는 부분은 아예 안 바를 거예요. 그냥 여기 콧대에만 거의 없는 양으로 살짝 지나가 주시고 여기는 건너뛰고 이 윗부분만 살짝 연결? 여기에 많이 묻어있는 상태면 안 돼요. 그러면 얼룩져 보이거든요. 거의 없는 양으로 이렇게 살짝 쓸어주셔야 경계가 남지 않아요. 피부를 많이 톤업해서 너무 차이가 심할까봐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도 지금 톤업을 많이 했거든요. 되게 많이 톤업이 돼서 여기가 살짝 어둡긴 해요. 일단 많이 지저분해 보이지 않으려면 최대한 덜어내 주시고 거의 없는 양으로 이 주위를 두드려 주시면 아주 소량이 경계만 딱 지워주니까 그렇게 얼룩지진 않거든요. 제가 여기를 아예 안 바르는 이유는 제가 한참 안경을 썼을 때 메이크업을 하면 뭘 해도 여기는 지워지더라고요. 사실 파우더를 하면 어느 정도 여기 베이스가 밀리는 게 방지는 되지만 100%는 아니에요. 이렇게 갖다 대고 찍어주는 건 지워지지 않거든요. 근데 문지르면 어떤 걸 해도 다 지워져요. 이 안경 받침대 자체로 이렇게 계속 내려갔다가 올리고 쓸어주잖아요, 여기 피부를. 그러면 사실 뭘 해도 지워져요. 그래서 차라리 덜 지저분해 보이려면 아예 안 바르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아예 안 바르면 나중에 안경 벗었을 때 그냥 쿠션으로 살짝 눌러주면 되니까 수정도 더 쉬워요. 그리고 이제 컨실러로 이렇게 지저분한 거 커버할게요. 다크서클 가릴 때도 여기에 안 발라지도록 조심해주시고 풀테 안경의 경우에는 안경으로 시선이 먼저 가다 보니까 진한 다크서클이 덜 보이더라고요. 풀테나 튀는 안경을 쓴다면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안경을 쓰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참고로 여기 부러졌어요. 이렇게 테가 두꺼운 걸 쓰면 여기 앞볼이 살짝 꺼져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콧방울이 조금 더 부각돼요. 콧대는 어차피 다 가려져서 별로 메이크업으로 할 게 없어요. 메이크업을 해봤자 거의 가려지고요. 코 밑부분으로 시선이 많이 가요. 여기. 입체감을 신경 쓸 부위는 코의 아랫부분과 앞볼, 여기예요. 화이트 컨실러를 사용해서 앞볼에 볼륨감을 줄 거예요. 여기가 꺼져 보이지 않도록 피부가 차올라 보이도록 할게요. 눈 뒷부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얼굴이 넓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까 코 밑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중앙에 하이라이트를 줄게요. 코가 긴 편이라면 동그랗게 칠한 이 원이 조금 위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퍼프로 블렌딩하고 그리고 다른 영상을 못 보셨던 분을 위해서 이 화이트 컨실러는 피부가 어두운 분한테는 너무 밝으니까 리퀴드 컨실러와 섞어서 발라주시면 돼요. 자, 여기만 이렇게 발랐어요. 그리고 콧대는 생략할 거예요. 여기 미간만 화사해 보이도록 발라줄게요. 이렇게 차올라 보이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파우더를 바를게요. 다른 부위는 브러쉬로 얇게 발라줄 거고요. 그 다음에 내장 퍼프를 사용해서 손바닥에 덜어주고 볼에 안경테가 닿는다면 톡톡 파우더를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콧대 부분, 여기도 살짝 할게요.
유분이 나오면 엄청 안경이 내려가잖아요. 톡톡 유분 제거해줄게요. 제가 일부러 오늘은 스킨톤의 파우더를 골랐어요.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거든요. 여기가 칙칙해 보이는 거를 조금은 막아줄 수 있어요. 여기가 뽀송뽀송해졌어요. 내려가지 않아요. 좋아. 자, 이제 코 쉐딩을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안경이 거의 가려져요.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쿨톤 쉐딩을 묻혀서 여기 코끝이 퍼져 보이지 않도록 잡아줄게요. 여기만 딱 칠해지면 되게 어색해 보이니까 남은 양으로 살짝 올라가 주세요. 잔량으로만. 그리고 반대 상황으로 항상 안경을 쓰다가 가끔 안경 벗고 화장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 약간 내가 어색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이렇게 안경을 쓰면 미간이 약간 좁아져요. 여기가 좀 더 입체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콧대 윗부분도 그늘지고 미간은 좁아져요. 그래서 항상 안경을 써서 안경 쓴 얼굴에 익숙해진 분은 콧대 윗부분과 미간 쪽 여기에 쉐딩을 가득 넣어주는 게 좋아요. 너무 진하면 안 되지만 T존의 윗부분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안경을 쓴다면 여기에 신경을 덜 써도 되고요. 그리고 코가 길어서 코 쉐딩에 정말 신경 쓰는 분 계시잖아요. 안경테만 얼굴에 맞춰서 정말 잘 고르시면 그 안경이 긴 중안부를 보완해줘요. 확실히 더 짧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코 쉐딩에 조금 더 힘을 빼도 괜찮아요. 그래도 더 짧아 보이고 싶다면 이 부분을 가로로 살짝 칠해줘서 끊어주면 되죠. 자, 이제 블러셔를 할 건데요. 사실 블러셔는 내 얼굴에 어울리는 대로 하면 되긴 하는데 얼굴 가장자리에 프레임이 있잖아요. 이쪽으로도 약간 시선이 가면서 내 얼굴의 가장자리가 좀 더 명확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얼굴 넓어 보이는 게 싫다, 역광대가 안 보이고 싶다 이런 분은 이 역광대 쪽에 블러셔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얼굴이 길고 옆면적이 좁은 분이라면 여기에 해도 예쁠 거예요. 저는 앞광대 볼륨이 없는 편이고 또 안경 썼을 때 여기가 약간 그늘져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앞볼에 볼륨을 주기 위해서 밝은 컬러로 동그랗게 발라볼게요. 파우더 타입으로만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촉촉하면 안경에 혹시 닿았을 때 다 지워지고 안경에 묻어나오니까 파우더 타입이 훨씬 편할 거예요. 자, 그리고 눈썹도 중요한데요. 이런 뿔테의 경우에는 뿔테 윗부분이 눈썹과 딱 만나잖아요. 그래서 눈썹이 너무 진하고 강할 경우에는 여기가 너무 강조돼요. 그래서 눈썹이 너무 도톰하고 진한 것보다는 살짝 얇고 연한 게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는 딱 안경에만 있는 게 좋아요. 일단 머리색에 맞는 섀도우를 사용해주세요. 밝은 섀도우로 전체적으로 채워주세요. 너무 도톰하면 안 되잖아요. 밑부분만 덜 채워도 더 얇게 느껴지거든요. 여기를 너무 많이 채우면 눈썹이 되게 두꺼워지거든요. 여기 이렇게 살짝 지워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브로우로 빈 곳을 더 채워줄게요. 원래 눈썹이 이렇게 도톰한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은 컨실러 펜슬이 필요해요. 내 피부톤보다 살짝, 아주 조금 더 어두우면 좋아요. 이렇게 밑부분을 살짝 가려주세요. 컨실러 펜슬로 하면 생각보다 잘 가려지거든요. 너무 밝은 컬러로 하면 가려지진 않아요. 이렇게 가려준 다음에 컨실러 펜슬이나 면봉으로 경계진 부분만 문질러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원래 눈썹이 진한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좀 연하게 연출하고 싶을 때 컨실러를 사용하면 좋아요. 그냥 아무 컨실러면 다 되는데 살짝 어두운 게 좋아요. 너무 밝은 거 말고. 저는 팔레트에 컨실러가 있어서 이걸 사용해 볼게요. 조금만 묻히면 돼요. 스크류 브러쉬에 전체적으로 묻혀주시는데 너무 많이 묻으면 안 되거든요. 거의 덜어내주세요. 저는 탈색을 해서 눈썹이 이미 밝지만 한번 칠해볼게요. 조금만 묻힌 채로 눈썹에 발라주는 거예요. 종종 보여드렸던 방법인데 브로우 카라만 바르면 약간 눈썹이 두꺼워지거든요. 컨실러를 사용하면 완전히 효과적으로 밝아져요. 엄청 밝아졌죠? 여기서 이제 브로우 카라를 해주면 돼요. 밝은 컬러로 해주셔야 돼요. 중간 정도나 어두운 걸로 바르면 다시 진해지니까 밝은 컬러로 이렇게 덧발라주시면 원래 눈썹보다 더 밝아 보일 거예요. 이제 눈화장을 할 거예요. 눈화장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실 패션용으로 쓰는 건 도수가 없기 때문에 눈화장이 좀 더 자유로워요. 근데 이제 시력 교정용을 쓴다 그러면 도수 때문에 눈이 너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써도 눈이 커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너무 진한 음영, 너무 화려한 펄 글리터, 너무 길고 진한 속눈썹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눈에 액세서리가 이렇게 막이 씌워지잖아요. 그래서 눈화장이 너무 화려하고 음영
음영이 진하게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연한 음영으로 적당히 깔아주고 아이라인으로 최대한 눈을 확장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팔레트를 사용할 거고요. 먼저 베이스를 사용할게요. 일단 베이스 컬러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눈 크기에 맞는 총알 브러쉬가 필요해요. 저는 쌍꺼풀도 크고 도톰한 눈이니까 이렇게 크기가 약간 큰 총알 브러쉬를 골랐어요. 근데 저 같은 눈 말고 되게 얇은 쌍꺼풀이나 무쌍인 분, 눈 자체가 이렇게 부리부리하지 않은 분은 더 얇은 총알 브러쉬가 필요해요. 이 브러쉬에 비해서 얇잖아요. 이렇게 눈 크기에 맞춰서 골라주시면 돼요, 도구를. 자, 이 브러쉬로 음영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베이스 컬러보다는 더 어두운 음영 컬러. 너무 어둡지 않은 컬러 골라주시면 돼요. 눈 뜬 상태에서 뒷부분, 여기를 잡아주세요. 도구만 눈 크기에 맞게 잘 고르면 스킬이 없어도 잘 할 수 있거든요. 브러쉬를 세우고 뒷부분을 칠해주시면 돼요. 눈을 뜨고 딱 표시를 해주세요. 아래로 보면서 눈두덩을 채워주시면 돼요. 똑같이 앞부분도 살짝 표시하고 아래로 본 상태에서 칠해주세요. 언더도 확장해주고요. 더 진한 컬러로 똑같이 칠하면 눈매가 더 깊은 느낌이 나요. 근데 안경을 쓰면 너무 답답하고 좀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가벼운 느낌이 나는 연한 음영을 칠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도수 있는 안경이라면 눈을 키워야 되잖아요. 특히 눈 길이가 정말 짧아지거든요. 아이라인으로 길게 늘리는 게 좋아요. 근데 이때 눈동자랑 비슷하되 눈동자보다 약간은 밝은 게 좋을 거예요. 일단 속눈썹 라인을 꼼꼼하게 채워줄게요. 꼬리를 길게 뺄게요. 이런 뾰족 면봉으로 정리 꼭 해주시고 어색해 보이지 않는 선에서 길게 뺄게요. 이렇게 눈꼬리 그릴 때 이렇게만 칠하면 되게 어색해 보이거든요. 여기를 살짝 채워줘야 돼요. 여기를 채워줘야 눈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길어지거든요. 여기를 채워주지 않고 눈꼬리만 빼면 되게 어색해 보이고 눈이 커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라인을 한 번 더 강조하려고 리퀴드 라이너도 쓸 거예요. 이 라이너와 비슷한 컬러를 사용해서 눈꼬리를 한 번 더 그릴게요. 되게 연한 컬러여서 선명해지긴 하지만 너무 진하지 않아서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길게 그렸어요. 제일 진한 라이너 컬러 쓸게요. 이 윗부분을 살짝 덮어줄게요. 윗부분이 약간 번지듯이 표현되니까 더 자연스러워져요. 너무 진한 느낌도 사라지고 그리고 휴지에 섀도우 가루를 거의 덜어낸 다음에 쌍꺼풀 라인 있죠? 라인 모양 따라 칠해서 눈 자체가 더 길어 보이게 만들게요. 쌍꺼풀이 아이라이너처럼 길어지도록. 무쌍인 분은 아까 사용했던 총알 브러쉬 있죠? 어두운 컬러를 살짝 묻히고 휴지에 많이 덜어낸 다음에 눈을 정면으로 뜬 상태에서 이렇게 칠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칠하다가 아래로 내려서 스머지. 그러면 비슷한 효과가 나와요. 쌍꺼풀이 있는 분은 쌍꺼풀 자체를 더 칠해서 늘려주시면 돼요. 눈을 화려하게 꾸미는 느낌이 아니라 원래 내 눈이 더 길고 크다 이런 느낌을 주면 될 것 같아요. 총알 브러쉬로 문질러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져요. 이렇게 라인을 길게 칠하면 삼각존이 약간 비어 보이거든요. 음영 컬러에 라이너 컬러 살짝 묻혀서 한 번 더 칠해주면 좋아요. 그냥 조금만 더 깊이감을 추가한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칠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속눈썹. 저는 안경 썼을 때 제일 불편한 게 속눈썹이 안경 아래 닿아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꼭 뷰러를 바짝 올리는 게 중요해요. 뿌리부터 힘줘서 꾹꾹 누르면서 찝어주다가 최대한 끝까지 쫑쫑쫑쫑 찝어주세요. 이렇게 바짝 올라가게끔. 속눈썹 털이 직모면 되게 잘 안 올라가요. 세 부분을 라이터로 살짝 달궈주세요. 흔들어서 식힌 다음에 만졌을 때 절대 뜨거우면 안 돼요. 따뜻하면 뿌리 부분 바짝 찝어주세요. 바짝 올렸어요. 이래도 안 올라가는 털이 있거든요. 질긴 털이 또 있어요. 그런 분은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방법인데 마스카라 픽서를 살짝만 발라주세요. 정말 살짝만. 그리고 이게 굳기 전에 뷰러를 해주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은 다음에 뷰러하면 속눈썹 잘리거나 뽑힐 수 있어요. 마르기 전에 뷰러를 꾹꾹 해주시면 훨씬 잘 올라가요. 그리고 저는 속눈썹을 들어 올리면 이렇게 점막이 잘 드러나는 눈이거든요. 진한 라이너로 점막을 한번 채울게요.
이렇게 또렷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롱래쉬 타입은 노. 속눈썹이 길어지면 되게 불편하니까 볼륨, 컬링 그런 타입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안경을 낄 때 속눈썹이 너무 화려해지면 어차피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이미 안경이 강조돼서 살짝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경 메이크업에서는 너무 속눈썹 강조는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마스카라만 살짝 하는 게 더 깔끔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키니한 마스카라를 사용할게요. 꼼꼼하게 그렇지만 속눈썹이 너무 화려해지지는 않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경을 쓰면 윗부분, 이 윗부분은 가려지고요. 언더가 잘 보여요. 그쵸? 여기는 살짝 가려지고 여기가 잘 보여요. 그래서 이 속눈썹에 크게 공을 들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언더로 눈을 또 확장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애교살로 눈을 확장해줄 건데 화사한 이미지를 원한다면 애교살로 밝게 표현해도 되고 좀 더 눈매를 깊이감 있게 표현하고 싶고 중안부 축소를 원한다면 은은한 음영을 넣어도 돼요. 이 정도로 베이스 컬러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컬러 있죠? 애교살에 쓱쓱 발라서 음영을 넣어도 되고요. 밝은 화사한 이미지를 원한다면 베이스 컬러에 하이라이터를 섞으면 좋아요. 너무 밝아지지 않으면서 딱 적당히 화사한 컬러가 나와요. 여기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안경을 쓰면 딱 가려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쉐딩을 사용해서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아주 애교살이 도톰해지도록. 그리고 진한 컬러를 밝은 음영과 섞어서 언더 속눈썹 라인도 한번 칠할게요. 이렇게 앞부터 중간까지. 조금 더 확장돼 보이거든요, 밑으로. 이렇게 쭉 칠해주면 돼요. 마스카라 살짝 발라볼게요. 조금 더 언더가 밑으로 확장되도록. 이렇게 마스카라 살짝만 해서 지저분해 보이지 않도록 했어요. 이제 여기서 립만 여러분 원하시는 거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는 코끝에만. 턱이랑 입술 위에도 살짝. 안경을 쓰면 광대랑 콧대는 가려지니까 하이라이터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안경을 끼지만 여러분께 좀 더 예뻐 보이고 싶어서 렌즈도 꼈어요. 이 안경은 빈티지로 샀거든요. 오프라인으로 샀습니다. 이렇게 안경 써도 메이크업이 너무 조잡하거나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적당히 안경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이크업 하시면 안경 써도 아주 편하고 또 예쁘게 연출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더운 날씨에 뽀송뽀송한 날들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